좀 뭔가 세서 그런가? 첫 번째. 아니 이것 때문에 분석하기가 싫었나 봐. 이 개새끼들 때문에 분석하기가 싫었네. 아, 왜 하기 싫었나 했더니 위트 인간섭 형님 어서 오시고 림 형님도 어서 오시고. 일단은 뭐 브라워스나 더주고단 빠지고 바르모단 비에르게베 수비 쪽에 바스도스트 그리고 핀토 불투명. 일단은 뭐 다 부상자들 떠나서 부상자들도 뭐 위트가 뭐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 지금 뭐 보즈고단이나 브라워스 같은 애들 일단은 또 주전 로테이션급 또 주전으로 많이 나오기도 하는 요런 애들 빠져있고, 전방쪽에 바스토스 여전히 뭐 부상 복귀에 대해서 불투명 정도. 뭐 추가로 수비 쪽에 비에르게베 같은 또 핵심 자원이나 뭐 바르모단 같은 로테이션 봐줄 수 있는 자원, 요런 자원들 또 불투명에 떠있는데, 다 못 떠나서 일단은 일정이, 물론 시타도 얘도 얘 빼먹었네. 수비 쪽에 핀토랑 시모 나바로 얘도 빠집니다. 이런 수비 쪽 자원들이랑 뭐 미드필드 쪽에서도 로테이션급 자원 한 명 이제 불투명 떠있고 하거든요. 시타도. 이 시타가 최근에 수비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공격도 사실 한 방은 있어요. 일단은 그 터키, 아이 고시기 또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옛날부터 뛰던 나이 먹은 공격수 있거든요, 빠박이. 고새끼에 대한 한 방이나 뭐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직경력에도 뭐 패 상대로 뭐 따라가는 득점들을 뽑아내고 했습니다만, 수비가 최근에 발베이크 전 포함해가지고 많이 좀 불안한 모습인데, 위트가 일단 3일 전에 경기했어요. 거기다가 일단은 컵대회 3부 리그 팀한테 홈에서 4대1로 그냥 뭐 깨져버린 상황에서, 이게 뭐 다른 배당도 아니고 1.45배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1.45배야. 아니, 낮아도 너무 낮지 않아요? 이게 뭐 그냥 붙는 거면 일주일 간격 붙는 건 모르겠는데, 컵 대회 때 위트가 또 경기를 했었고, 뭐 그때 로테이션을 막 크게 돌린 것도 아니에요. 주전 라인도 거의 뭐 비스무리하게 나와서 한둘 정도, 뭐 둘셋 정도. 애들 오버 떴다. 오케이. 몹퇴. 그런 상황인데, 이게 1.45는 실제로 그러니까 오주들은 상당히 유력하게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같은 뭐 그냥 전적만 보는 사람들도 대충 전적만 봐도 이제 3일 전 컵 대회에 홈에서 4대1로 3부한테 져, 이런 것들이 있는데 1.45를 준 건, 이거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안 그렇습니까? 애들 걸 좋아요. 이게 국내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이런 게 있으면 의심부터 해요. 한번 불어주면 다음에는 무조건 좀 조심한단 말이야. 구매율 자체도 56%에 30%대 13% 역배에서 13% 나갔어. 저배당 치고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러운 무승부나 역배를 거의 절반 가까이 갔는데, 해외는 87%가 위트승이에요. 뭐 돈적으로도 아예 뭐 소액으로 좀 올린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래도 올렸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졌을 때는 이거는 조금 배당 자체도, 이게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일정 그리고 또 흐름도 깨졌고, 이런 부분을 감았을 때 이거는 역배를 충분히 뭐 일반 베터들도 뭐 생각하거나 혹은 뭐 무승부에 당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근데 위트 배당을 이렇게 짜게 준다? 그러니까 짜다는 거 자체가 무나 역배 배당이 높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배당 분석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경기는 보통 정배가 좀 뜨는 편이에요. 이런 경기는 생각 외로 오즈들이 그러니까 퍼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아. 퍼주려고 하지 않아. 해외 쪽도 지금 상당히 많이 몰려있고, 그래서 글쎄요, 일단은 전력적으로는 시타가 최근에 수비가 많이 불안하고, 위트가 그렇다고 공격력이 좋지는 않아요. 위트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 공격적인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경기들에서는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답답할 때도 있고, 그러다 뜬금골이나 뭐 PK 골이나 뭐 전에는 BTS 상대로 퇴장당했는데도 한 골도 못 받고 막 졌잖아요.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은 없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위트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시타도 최근에 경기력이 한창 좋았을 때보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중이고, 일정적으로 시타 역시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터키 공격수 이름이 기억 안 나. 그래도 이제
종종 한 방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원정 경기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고 언어바는 1.46인데 제 생각엔 일단 배당이 말이 안 돼요. 이게 뭐 시타의 수비력 그리고 시타 그래도 한 골 정도는 어느 팀이랑 보통 기대치가 있는 부분 요런 거는 오바의 흐름이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 위트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는 1.5몇 줬으면 모르겠는데 1.46은 이것이 장난하나요? 오늘 애들이 1.4몇 아니었어? 바뀌기 전에? 저런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오버나는 경기가 1.4몇인데 이거 1.4 때는 메리트 없다고 봅니다. 언더 봅니다. 언더. 위트 승 언더. 아시겠죠? 배당이 너무 낮아서 일단 승을 본 거예요. 다만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리트가 크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길 것 같아서 승을 보는 거지. 뭐 좋아 보인다 배당 대비로 막 좋아 보인다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변수 쪽을 생각할 건 뭐 저득점을 노려볼 수는 있겠고 사실 배팅하기 막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그냥 전체적인 구매율이나 배당 흐름 초기 배당 매긴 거 자체가 이거는 그냥 배당 자체로도 분석하기 되게 까다로운 경기예요. 최근에 흐름 뭐 이것저것 다 빼놓고 배당 매긴 것만 봐도 주말이었으면 저는 그냥 아예 분석도 안 했을 경기인데 오늘 경기가 적으니까 일단 승 언더 쪽 봅니다. 아시겠죠? 비트스 대 알크마르 뭔가 솔직히 가기 싫잖아요. 위트 찍기도 그렇고 뭐 해외 구매율이나 초기 배당 봤을 때 이거를 뭐 풀에는 소액으로 뭐 문화 역배 솔직히 소액으로 가는 건 인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1.47 뭐 영웅 심리 발동해가지고 언더 막 좀 잡기도 조금 애매하고 뭐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다. 솔직히 핸승은 저는 절대 못 가. 일반승도 좀 똥줄일 것 같은데. 데스는 프로페르, 알크는 바조, 클라시, 베우케마, 뭐 데커. 수비 쪽 자원들이나 미드필더 쪽에 많이 빠져있죠. 데위트까지 불투명. 일단은 뭐 위트래. 위트에 꽂혔나? 뭐 비트스 같은 경우는 큰 부상자는 없어요. 일단은 얘 하나 이제 로테이션급 잘 안 뛰는 놈이에요. 얘랑 이제 한 명 불투명 있다. 트론스타드 참 핵심 미드필더 한 명 불투명에 알크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자가 일단 엄청 많은데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수비 쪽 자원들이에요. 수비 쪽에서 이제 주로 로테이션 좀 봐주는 애들도 많이 떠있고 베우케마 같은 또 핵심 자원들도 지금 걸려있고 또 미드필더 쪽에서도 뭐 클라시나 바조는 부상 백업 쪽 빠져있고 핵심인 또 데위트는 불투명 뭐 중앙 수비 쪽도 중앙 사이드 가릴 것 없이 지금 좀 많이 빠져있고 미드필더 자원들도 여러 자원들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알크가 주중에 또 경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라치오 원정 갑니다. 유로파 라치오 원정을 일단 떠나게 됐고 비티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부상자들이 일단 없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상대 전적은 뭐 요즘 그 PPT를 잘 안 해가지고 적어오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홈에서 3승 2무예요. 비티스 홈 기준 3승 2무 알크 주중 유로파 라치오 원정 이렇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둘 다 최근에 기세 자체는 솔직히 안 좋거든요. 비티스도 뭐 아약스한테 직전 경기 홈에서 2대1로 진 거 그렇다 치더라도 폴란드 원정에서 무득점 패배 0대2로 진 거 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좋지가 않아요. 뭐 그 2월 초중순쯤에 이제 엑셀시오를 상대로 5대0으로 이긴 거는 뭐 엑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뭐 직전 경기 캄비르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진땀승이었죠. 경기력도 솔직히 별로였고 그 전에 뭐 페한테 지는 거 그럴 수 있고 그 전에 뭐 폴란드한테 1대1 뭐 위트한테도 뭐 컵 대회도 지고 뭐 리그 경기에서도 뭐 5대5 못 띄우고 그러니까 딱 2월 딱 들어서면서부터 기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부상자들도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전반기에 좀 괜찮았던 그런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참고로 두 팀의 최근 맞대결은 원정승이 아예 없어요. 홈 기준 3승 2무라고 했잖아. 그냥 홈 기준 비트스 말고 그냥 두 팀 다 아무 팀이도 홈 기준 7승 4무예요. 7승 4무야. 11번 붙는 동안 원정승이 한 번도 없었어. 근데 알크의 최근 경기력 주중 유로파
비테스가 뭐 직전 경기 아약스 상대로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선제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아약스가 또 비테스 나름 역습으로 또 재미를 봤던 구간들도 있는 상황에서 뭐 상대가 너무 강했었고, 그 전에 폴란드는 뭐 원정이고 뭐 한 경기쯤이야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했을 때 저는 양 팀의 경기력이 둘 다 최근에 조금 애매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솔직히 어디로 튈지는 모르는데 알크의 뭐 이런 부분, 또 두 팀이 붙으면은 홈에서 특히나 지지 않는다라는 점,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 또 정배가 아니라 비테스가 프렌이기 때문에 뭐 무승부까지 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비테스 프렌 봅니다. 프렌 보고, 알크가 어쨌든 수비 쪽에 뭐 로테이션 자원이나 뭐 주전급 자원들도 좀 빠져있는 부분 감안했을 때 다득점 봅니다. 피프로 이렇게 보고, 애들 또 골이야? 그만 넣어라 이제. 뭐 그만 넣어 이제. 이미 퇴근시켜줬는데 뭐 알람 자꾸 울린다. 뿌띠 형님도 어서, 레미 형님도 어서 오시고.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돌문도 일단은 챔스이스 주중에 어디야? 첼시 원정 잡혀있죠. 일단 부상자 쪽 보면은 돌문도 공격 쪽에 무코코랑 또 최근에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었던 아데엠이 빠졌고요. 라이프치히는 기존의 부상자들 뭐 다니올 뭐 빠져있고, 라이머 출전으로 또 빠집니다. 근데 뭐 라이프치히는 항상 말씀드리면 뎁스가 되게 좋아요. 뎁스가 뭐 특히 미드필더 쪽이나 뭐 2선 자원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뭐 라이머 정도도 헛슬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 상당히 아쉽긴 합니다만 대체자가 없는 건 아니다. 거기다가 도르트문트가 뭐 첼시 또 원정을 떠나야 되는 부분들,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재계 이후 전승이거든요. 제가 조금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말이죠. 무실점 승리, 브레멘전 2대0 승리, 호펜하임 1대0 승리. 상당히 좀 타이트한 경기 속에서도 어쨌든 승리를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솔직히 정배가 낮은 게 이해가 되긴 해요. 2.08 너무 낮다고는 좀 생각, 2.12는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1에서 2 정도는 좀 너무 낮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뭐 솔직히 전승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강대강 매치, 더군다나 최근 상대원정 이제 라이프치가 3연승이에요 3연승. 뭐 그런 부분들이나 경기력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라이프치가 크게 꿀리지 않는 구간이거든요. 뭐 어차피 강대 강 사이즈에다가 두 팀의 최근 경기력을 감안한다면 제가 볼 때 거의 박빙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문도 라이프치의 골문은 충분히 홈에서기도 하고 위협할 수 있는 사이즈. 요즘 브란트 미쳤어, 너무 잘해. 라이프치히도 은쿵쿠가 또 직전 경기 맨시티전에 또 후반에 나왔었고, 그 직전 경기도 이제 교체로 나가지고 어시스트까지 올리면서 좀 이제 폼을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 오늘 경기 이제 또 부상 복귀 이후 세 번째 경기라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다득점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득점 승패로 간다면은 저는 언제까지 전승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이프치히 정도 상대로는 특히나 이런 일정까지 껴있는 마당에 뭐 공격적 자원들 지금 또 부상이 떠있고, 도르트문트가 그리고 최근에 실점이 적긴 하거든요. 뭐 레버쿠젠전 무실점 원정에서, 프라이브르크전 1실점, 뭐 브레멘전도 무실점, 헤르타전 1실점, 호펜하임 무실점. 그러니까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2개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과대, 그러니까 운이 좀 따랐어요. 키퍼가 잘 막은 것도 있고, 이 정도로 잘 실점이 적을 만하게 도르트문트가 경기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의 라이프치히의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한 골 내지 2골 이상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돌문이 뭐 추가적인 일정도 있고, 저는 라이프치히 프렌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초하는 무승부 햄무였거든요. 초하는 무승부 햄무였는데 솔직히 무승부가 좀 보이긴 해요. 프렌 보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무승부 햄무가 사실 햄무보다는 무승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무승부 햄무였거든요. 기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요 정도 사이즈로 본 건데, 또 첫 경기 이제 두 팀이 이번 시즌 첫 번째 매치 라이프치히가 홈에 3대0으로 이겼어. 3대0으로 이겨가지고 히로시마 골 쪼타이 히로골.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라이프치히 프렌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 프렌. 근데 무승부 햄무 찍어도 솔직히 무방할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나는 무가 좀 보여요. 무가. 넘어가고 네 번째 나폴리 대 라치오. 이 경기는 뭐 사실 결과 자체는 뭐 분석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마리오 후이가 빠지고 대신 뭐 올리베이라랑 후이랑 뭐 로테이션 도니까 뭐 주전 라인업 구성에 있어서는 뭐 큰 문제는 없고, 올리베이라가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아스파돌이 빠져 있고 백업 쪽에, 라치오는 카슬레 수비 쪽에 출전 정지, 페드로 불투명 이렇게 떠 있는데, 페드로는 이 새끼는 뭐 다리 빼고는 다 골절이야. 직전 경기에 손목 골절인가? 손가락 골절인가? 코뼈 골절로 이제 마스크까지 끼는데 손 쪽 골절 돼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떠 있고, 센터백 중에 카셀레 출전 정지인데, 오늘 그나마 다행인 점이 로마놀리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는데 복귀를 하긴 해요. 대신 100%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해트릭 최근에 독감이 있었어요. 둘 다 센터백 얘네가 나와야 되거든요. 카살레가 없어서 센터백 나왔는데 100%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고, 패트릭은 독감에서 또 최근에 알았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컨디션이 100%가 아닐 사이즈예요. 뭐 이런 부분들, 페드로가 빠졌기 때문에 뭐 한쪽에 펠리페 안드로송, 한쪽에 이제 자카니가 나와야 되는데, 자카니도 최근에 이제 질병 관련 이슈가 있었죠. 물론 지금쯤이면 컨디션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라치오가 일정이 일단은 너무 타이트하다. 말도 안 돼. 이거는 11일부터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볼 차고 있어. 11일부터가 아니다. 2월 초부터 지금 뭐 3월, 지금 벌써 3월 넘었죠. 한 달 동안 계속 3, 4일 간격, 뭐 길면 5일, 뭐 유로파랑 컵 대회 중간중간에 계속 껴가지고 계속 볼 차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리고 나폴리 경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배신을 안 해요. 배신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가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제가 뭐 배신 안 한다고 뭐 그거 떠나서 진작부터 여러분들이 더 알고 있었잖아. 오히려 제가 의심을 했지, 여러분들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잖아요. 저도 의심하다가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런 부분들 봤을 때 뭐 수비 쪽도 지금 상태가 안 좋고, 또 라치오 좀 전에 봤었던 이제 알크마르랑 또 주중 경기들, 기본적으로 직전 경기 산푸도리아 때도 제가 조금 라치오 살짝 위험하다, 뭐 올인박을 만한 경기는 아니다, 10번 붙으면 나초가 한 7번 정도 이길 사이즈다, 뭐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다 생각보다, 배당치고.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1대0으로 진짜 간신히 이겼죠. 뭐 이런 부분들이나 좀 전에 말씀드린 알크마르와의 이제 또 컵대회,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나폴리가 뭐 꺾을 만한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쪽은 생각보다 무승부에 좀 손이 가 있어요. 해외 쪽은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해외 쪽은 그렇게 가 있고, 지금 라치오의 떨어진 체력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나폴리 상대로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특별히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라치오가 아마 제 생각에는 미드필더 쪽에 뭐 베시노 같은 애들 써가지고 루이스 알베르토 아마 벤치에 놓고 해가지고, 이번 시즌 라치오가 상당히 좀 수비적으로 괜찮았던 그런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언더까지 보긴 하는데, 글쎄요, 뭐 나폴리가 혼자 3골 넣고 오바를 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승만 보겠습니다. 승만. 아시겠죠? 히로 골대 2번이라고? 진짜 그냥 넣고 퇴근 시켜주라. 퇴근 좀 시켜주라, 히로야. 너네 1승도 없는데 믿었다잉. 꼭 해줘라 오늘. 조시는 엘루스톤도, 오마르 사디크, 카데스 오캄포, 사이드 전방 쪽에 추스트, 센터백, 살도하나 뭐 칼라, 측면 수비나 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아리송한 경기가 많지? 마인이 제 생각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바. 나폴리 형이 마인 무조건 오바보다 마인이 나아요. 왜냐면 김민재가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너무 잘해. 먹힐만한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 경합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폼은 진짜 거의 탑 클래스야. 그냥 뭐 전설들 소환해도 비빌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잘해요. 뭐 수비 뭐 베켄바워 막 이런 애들, 제가 볼 때 그런 애들 소환해도 비빌 수 있어, 지금 김민재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친 라치오의 공격진을 감안한다는 라치오가 무득점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오바가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거고, 해외배당 언더가 떨어지잖아. 국내 오바가 몰렸는데 안 줄 가능성 높아 생각보다.
그쵸. 소시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복귀자들이 좀 있어요. 일단 다비드 비아, 알리초, 뭐 요런 애들. 아, 다비드 비아래. 은퇴한 선수. 다비드 실바. 실바랑 이제 알리초까지 복귀해가지고 소시가 스쿼드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그래도 건강해졌어요. 물론 둘 다 선발핏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뭐 둘 다 벤치로 들어갈 거긴 합니다만, 이 부상자가 복귀한 소시지는 솔직히 좀 무섭긴 하거든요. 무섭기는 해. 뭐 이런 또 긍정적인 부분들, 소시가 최근에 안 좋았긴 합니다만 오늘 또 이런 부분들, 복귀자들이 있고 또 특히나 실바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드에 엄청난 힘을 또 실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아마 선발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후반에 나오더라도, 근데 훈련 자체는 많이 소화하진 않았어요. 당장 딱 칼 타이밍 딱 맞춰가지고 복귀하는 그 느낌이야. 훈련도 제대로 몇 번 투하 안 했는데 그 정도가 알리초도 뭐 비슷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뭐 불안 요소를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소시가 많이 복귀한 가운데 사실 뭐 승을 안 보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상대 전적도 뭐 압도적이게 카디스가 이긴 적이 없어요. 카디스 태어나서 이긴 적이 없어 소시를. 최근 전적도 뭐 그냥 소시 전승이에요, 전승. 카디스 원정 3연패다. 원정에서는 홈에서는 잘 비비긴 합니다. 원정만 가서 항상 떨어지고. 근데 어쨌든 카디스도 겨울 이적 시장에 뭐 과르디올라나 또 옛날에 엘체에서 뛰었던 걔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아무튼 그런 자원들, 미드필더 쪽은 원래 활동량이 좀 많은 자원들을 썼었고, 데려온 이후에 뭐 부상으로 빠진 오캄포까지 추가로 이런 애들이 조금 들어오니 확실히 무섭기는 해요. 무섭기는 해. 최근 경기들은 다 매서웠어요. 직전 경기 라요 상대로, 물론 홈이긴 했습니다만 1대0 승리. 그 전에 지로나와의 홈 매치도 2대0으로. 지로나가 또 최근에 상당히 무섭잖아. 카디스가 지로나를 아예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경기 또 기억나잖아. 무승부에무 우리 주력 열 몇 배짜리 막포 그 한 폴락 한 거잖아요. 무승부에무로 갔는데 심지어 역배는 해가지고.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2대0으로 지긴 했습니다만 카디스가 엄청 잘했어요. 생각보다. 엄청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 소시가 그리고 최근에 페이스가 안 좋죠. 에스파뇰전 3대0이었나요? 그래서 막판에 2골 추격당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경기 셀타한테 이상하게 또 자책골이었나 이때? 뜨면서 막판에 띄우면서 무승부에다 발렌시아한테 졌어요. 심지어 뭐 비긴 것도 아니야. 이것도 자책골 박아가지고. 흐름 자체가 부상자들 떠나서 얘네 어차피 선발로 못 뛰어요. 그럼 원래 직전 경기들 뛰던 애들 그대로 뛰어야 된다는 건데 경기력도 안 좋아. 경기력이 좋았는데 그랬으면은 뭐 오늘 경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겠으면 경기력도 안 좋아. 얘네도 복귀를 하긴 합니다. 선발은 어려워. 카디스 최근에 매서워. 이런 부분 봤을 때 무승부가 안 보이는 경기는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경기는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써놓은지 아시겠죠? 고민이 좀 많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뭔가 막 이거 좀 좋아 보인다 막 이 정도까진 모르겠어. 저는 좋아 보인다까진 모르겠고, 뭐 조금 터진다면은 뭐 1대1 무승부나 뭐 요런 그림도 솔직히 좀 보이고, 소시가 최근에 불안한 게 특히나 이제 수비 쪽에서 미스들이 많아졌거든요. 미스들이, 실수들이 종종 나와요. 자살골 포함해가지고 빅 미스들. 이전 소시는 수비 쪽에서도 완벽한데 공격 쪽에서도 항상 뭐 세랄로스 이번 시즌 폼이 상당히 좋고 쿠버 미쳤잖아요. 항상 해줬거든. 그런 부분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후반전에 뭐 다비드 실바 같은 애도 좀 들어가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경기 운영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승을 보고 조금 생각보다는 카디스가 좀 거세게 저항할 가능성들.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면 오바. 굳이 보면 오바. 요 정도 사이드로 봅니다. 굳이 보면 오바. 요 정도로 보고요. 다음 니스. 이 경기도 여러분들도 오늘 정배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너무 많이 다 가면 제가 볼 땐 조금 그래. 나폴리, 소시에다도 뭐 니스도 있고 뭐 위트도 있고 다 가면 제가 볼 땐 못 먹을 가능성이 높아. 당연하겠지만 좀 골라서 가거나 뭐 가실 건 박스를 좀 나누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싶고, 바드, 맨디, 뭐 브라이언, 램지, 페페, 그리고 오세르는 사이, 다코스타 빠지고 오늘 핵심 공격수 빠지고 사이 불투명 미드필더 쪽에 이 정도인데, 니스도 지금 뭐 바드도 빠져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왼쪽 백이 없어요. 일단
왼쪽 사이드백이 없어.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측면 수비 또 봐줄 수 있는 아딸이 복귀하긴 했는데 컨디션이 일단은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직전력이 그래서 모나코전에 그 18살짜리 어린 새끼가 나왔었죠.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 솔직히 어린 거 치고는 생각보다 모나코 상대로 3대0으로 이겼잖아. 나쁘지 않은 경기로 보여줬는데 오늘도 얘가 뜰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어린 새끼들은 항상 불안한 게 이제 경기마다 기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모나코전 잘하다가 이 경기 말아먹을 수도 있어. PK 주거나 막 퇴장당하거나 그런 불안함이 항상 남아있고 램지가 또 빠졌어요. 클라스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아스날에 한때 엄청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 아스날에서 월드컵 이후에 또 최근에 니스 상승세의 또 주역이에요. 엄청 잘해. 최근에 미드필더 쪽에서 그 비비는 부분이나 역습 과정에서 패스도 상당히 날카롭고 잘해주고 있는데 오늘 빠졌어요. 이런 부분들이 니스의 좀 불안한 점이고, 옥세르 같은 경우 최근에 승점을 야금야금 잘 챙겨서 벌써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아, 4경기 연속 패배가 없어. 로리앙 상대 1대0. 저는 이건 뭐 그렇다 쳐요. 상대가 로리앙이었으니까 해볼만 하단 매치. 리옹 상대로 또 홈에서 2대1 승리. 뭐 앙제 비긴 거 그렇다 치더라도 랭스 상대로도 홈에서 잘 수비적으로 잘 하면서 0대0 무승부. 그 전에 모나코 상대로도 원정이었는데 3대2까지 따라가면서 이때도 모나코가 진짜 고전했거든. 난 터지는 줄 알았어. 아마 3대1에선가 따라갔었죠. 그래서 막판까지도 매서웠었는데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에 이 오세르가 모나코한테밖에 안 졌는데 이마저도 원정에서 3대2까지 선동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패배들. 또 니스가 팀 컬러상 역습을 할 때 강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팀 상대로 강한 거야. 모나코 또 뭐 마르세유 뭐 이런 팀들 공격적으로 나가잖아요. 뒤를 치는 능력이 상당히, 왜냐면 수비가 좋기 때문에 잘 지키면서 이제 역습을 나갈 때도 뭐 미드필더 쪽에서 상당히 해주고 또 공격 자원들도 날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득점이 좋은데, 상대가 내려앉았을 때는 솔직히 답답할 때도 종종 있어. 생각보다 막 찬스도 제대로 못 만들고 뭐 밀긴 미는데 이제 좀 그런 모습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막 완전히 안전해 보이진 않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이게 저도 오늘 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원래 제가 그래도 뭐 이게 불안하다, 이건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좀 들고 오잖아. 뭐 불안하건 뭐 좋건 자식건 간에. 오늘은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는 뭐가 좀, 뭐를 조금 더 조심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그래도 승사이드를 좀 볼만한 경기인데, 일단은 그래도 저는 이게 리그왕이기도 하고 니스가 어쨌든 누수도 조금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니스 경기를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세르가 또 페이스가 좋잖아. 이렇게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이 경기는. 니스 역시도 지금 핵심 미드필더나 내지 좀 수비 쪽에서 좀 누수나 여러 가지 있는 상황이고, 오세르가 최근에 뭐 공격 쪽에서도 종종 골을 뽑는 동시에 원정에서 솔직히 수비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잠갔을 때 니스가 쉽사리 뚫을 만한 사이즈는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점. 그래서 언더까지 본 거고, 터지면 언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1대1 무라든가 역배까지는 보이는 매치는 아니고, 배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배가 5.3인데 무가 3.6이다. 오즈들이 봤을 때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는 매치야. 그래서 일단은 무승부면 언더. 그나마 좀 불안한 건 저는 니스로 일단은 봤어요. 니스로. 나머지 뭐 정배들보다는. 아시겠죠? 오늘 분석 여기까지.